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수와 연산에서의 집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영어로는 set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 집합이라고 하는 이 부분의 뜻이 뭐냐? 주어진 조건에 의해 그 대상이 분명하게 결정되는 모임. 분명하게 결정되는 모임. 을 우리는 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집합 안에 속해 있는 대상을 원소라고 합니다. 원소. 주어져 있는 원소 element라고 하고, 집합에 속해 있는 대상을 우리는 원소라고 합니다. 예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대문자, 원소는 소문자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A가 A, B, C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원소, 집합에 속해 있는 하나하나, 즉 A를 small a를 large A의 원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어져 있는 이 엘리먼트, 이 원소 엘리먼트에 해당되는 E라고 하는 이 모양이 이거의 기호가 된다. 이것이 원소의 기호입니다. 그리고 주어져 있는 B도 A의 원소이다. D는 A의 원소가 아니다.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합과 원소에 대한 뜻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집합, 세트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조건에 의해 그 대상이 분명하게 결정되는 모임을 집합. 원소, 그 집합에 속해 있는 하나하나의 대상. 예를 들면 A는 ABC라고 한다면 small a, small b는 large A라고 하는 집합의 원소이지만 D는 A의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집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분집합, subset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뜻은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여기서 말하는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이 부분, 이게 이제 부분집합의 기호입니다. 네. 근데 부분집합 이것이 뜻하는 뜻이 뭐냐? 즉 A의 모든 원소가 B의 원소가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A가 B의 부분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표시하기를 이렇게 한다. 다시 말하면
A의 모든 원소가 B의 원소일 때 다시 달리 표현을 해보면 X가 A의 원소에 대하여 X가 B의 원소일 때 우리는 A가 B의 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이 부분을 일련 표시를 가장 많이 쓰는 것이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두 번째, A는 B에 포함된다.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B는 A를 포함한다.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주어져 있는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라고 하는 이 표시를 우리는 가장 일반적으로는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두 번째, A는 B에 포함된다. 세 번째, B는 A를 포함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읽으면 됩니다. 주어져 있는 사항에 맞게끔 1번, 2번, 3번 중에서 1번이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지만 1, 2, 3을 자기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꾸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라고 하는 것은 A의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그 원소가 B의 원소일 때 우리는 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잠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어져 있는 A가 1, 2, 3, 4, 5, B가 2, 3, 5, C가 1, 4, 6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집합이 있다. A, B, C 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A와 B의 관계를 알아봅시다. A와 B에 대해서 B가 A의 부분집합이네. 즉 A가 B를 포함하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A가 B를 포함한다. B는 A에 포함된다. B는 A의 부분집합이다. 자, 그러면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느냐? B에 있는 2, 3, 5라고 하는 이 원소들이 어디에도 A에도 있더라 이 말이죠. 즉 B에 있는 원소라고 한다면 그 원소들이 다 어디에 A에 있나? 예. 2도 있나? 2가 B의 원소라고 한다면 2가 A에 있나? yes. 3이 B의 원소에 대해서 그 3이 A의 원소인가? yes. 5라고 하는 것이 B의 원소인데 그 5가 A에 있나? 원소이가? yes. 그렇게 모두 되어야만이 B는 A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 이 말이지. 두 번째, 그러면 C와 A의 포함관계는 어찌 되느냐? C에 있는
C에 있는 누가 6은 C의 원소이지만 그 6이라고 하는 것이 A의 원소인가? 6은 A의 원소가 아닙니다. 결국 그 말은 C가 A의 부분집합인가? 아니요. 이 말이지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부분집합 포함관계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B와 C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보면 B에 있는 아무거나 135, 146이니까 B에 있는 임의의 원소 B에 대해서 그 2라고 하는 것이 C의 원소인가? C의 원소입니까? 아니요. 그렇다면 B는 C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이 말이지요. 이해되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C는 B의 부분집합인가? C의 원소 사이에 대해서 그 4가 B의 원소인가? 아니요. 라고 한다면 C는 B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합과 부분집합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집합을 표현하는 집합을 나타내는 형식에는 몇 가지 있느냐?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 뭐냐? 조건 제시법 또는 원소 나열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건 제시법이 있고 하나는 원소 나열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더라. 조건 제시법은 어떤 주어져 있는 집합 A라고 하는 것을 말 그대로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형태가 X 바 X는 브라브라브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 주어져 있는 X는 X 바는 X는 라고 하는 이 부분이 나중에 우리가 조건 이렇게 될 겁니다. 원소 나열법은 그 주어져 있는 조건 제시법의 형태의 결과들 원소 나열법 말 그대로 원소를 나열 콤마 이런 식으로 원소를 하나하나 나열하는 방법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잠깐 예제를 볼까요? 먼저 조건 제시법에 대한 예제. A는 X바는 X는 10 이하의 홀수 이런 형태로 주어진 것은 조건 제시법입니다. 이해되고 있나요? 말 그대로 X바는 라고 하는 이러한 조건 X를 모아난 모임인데 X의 모임이다. 근데
조건이 뭐냐? x는 10 이하의 홀수를 만족하는 x들에 대한 모임.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거에 대한 원소 나열법은 뭐가 되느냐? x는 10 이하의 홀수, 10 이하의 홀수라고 하는 형태가 1, 2, 3, 4, 5, 6, 7, 8, 9, 10 중에서 홀수. 그렇죠. 좀 더 명확하게, 네. 홀수인 자연수 이렇게 해야만이 좀 더 명확하겠네 이 말이지. 자, 그렇다면 원소 나열법으로는 10 이하의 홀수인 자연수 1, 3, 5, 7, 9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원소 나열법, 말 그대로 원소를 하나하나 나열하는 방법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B를 하나 더 해볼까? (10) 이하의 소수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예. B라고 하는 X바 X는 10 이하의 소수 이렇게 표현한 것이 조건 제시법이고 그거에 대한 원소 나열법은 10 이하의 소수 2, 3, 5, 7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더라 이 말이죠. 이해되겠습니까? 예. 이렇게 하는 것이 조건 제시법 X바라고 하는 형태. 그 다음 원소 나열법은 하나하나 나열한 방법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집합의 표현 형식에는 조건 제시법과 원소 나열법이 있더라. 그러면 주어져 있는 집합과 집합 사이에 대해서의 사칙연산, 우리가 수에서 말하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하는 것처럼 집합에서도 연산이 있더라. 그래서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라고 하는 전체 집합 유니버셜 셋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전체 집합을 U로 많이 나타냅니다. U를 전체 집합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우리가 합집합 A, 합 B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교집합 A, 교 B, A, 교집합 B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하고 세 번째 차집합 A-B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여집합 A의 C, A의 컴플리먼트. 자, 이제 봅시다. 합집합 주어져 있는 합집합 이 부분이 우리가 놓는 합집합입니다. 이 기호를 우리는 그냥 보통 A 합 B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유니온, 그래서 U자가 되더라면 유니온 또는 컵이라고 읽습니다. 주어져 있는 모양이 A 컵 B 이런 식으로 A 합
B 됩니다. 근데 이 A 합 B라고 하는 것은 X들을 모아놓은 건데 주어져 있는 조건이 뭐냐? 조건이 X가 A의 원소이거나 X가 B의 원소일 때 우리는 A 합 B를 표현하는 것이 그러한 A의 원소이거나 B에 있는 원소들을 다 모아난 모임을 우리는 A 합 B 합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교집합 주어져 있는 이 부분이 우리가 교집합이지요. intersection 또는 캡 모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A 캡 B 또는 A 교 B A intersection B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 집합이 뜻하는 것이 뭐냐? X를 모아놓은 거다. 어떤 조건? X가 A의 원소이면서 and X가 B의 원소인 집합. 그러니까 공통이지요. and니까 A에도 들어가고 B에도 들어가는 공통인 원소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는 A 교 B 교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차집합 A에서 B를 뺀 겁니다. 차집합 디프 이 됩니다. A 마이너스 B A에서 B를 빼는 겁니다. A에서 B를 빼는 거다. 그래서 주어져 있는 X라고 하는 조건이 뭐냐? X가 A에는 들어가고 X가 B의 원소가 아닌 X가 A의 원소이면서 B의 원소가 아닌 X들의 모임을 우리는 A-B라고 하는 차집합으로 취급을 할 것이고 여집합 A의 컴플리먼트 A, C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X들을 모아놓은 건데 주어져 있는 조건이 뭐냐? 전체 집합에는 들어가고 X가 A의 원소는 아닌 전체 집합의 원소를 A의 여집합 A의 컴플리먼트 A, C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설명을 잠깐 해보면 주어진 이 집합이 A고 B고 1번 합집합 합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A 합 B라고 하는 이 부분은 A의 원소 또는 B의 원소 그러니까 A와 B를 모두 합한 겁니다. 말 그대로 A와 B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합한 거 이것이 우리가 놓는 합집합 됩니다. 두 번째 교집합 주어져 있는 교집합은 A의 원소이면서 B의 원소 A의 원소이면서 B의 원소 네. A의 원소이면서 B의 원소인 이 부분이 2번 A 교 B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차집합 A에서 B를 뺍니다. A에 있는 원소 X가 A의 원소이고 B에는 안 들어간다.
즉 A에서 B를 빼는 것은 이 부분이죠. 예. 이 부분이 3번 A 마이너스 B입니다. 자, 그렇다면 B 마이너스 A도 있더라. B 마이너스 A는 B 마이너스 A는 조건이 그러면 X가 B의 원소인데 A의 원소가 아닌 거 이렇게 된단 말이죠. 결국 B에서 A를 뺀다는 것은 B에서 A를 빼라 이겁니다. 이해되고 있죠? 예, 이 부분이 3번 B 마이너스 A가 되는 형태다 이 말입니다. 되고 있지요? 예. 그렇다면 주어져 있는 A의 여집합 네. A와 B가 있다라고 한다면 A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 이것을 달리 전체 집합에서 A를 뺀 것과 같다. 이렇게 표시를 해도 됩니다. A 여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U의 원소이고 A의 원소가 아니니까 전체 집합에서 A를 빼라. 전체 집합 U에서 A를 뺀 나머지 전체 집합에서 A를 뺀 나머지 A를 제외한 나머지 예, 이렇게 됐죠. 이 부분이 우리가 A의 여집합입니다. 자, 그렇다면 B의 여집합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B 이게 B지요. B의 여집합 B를 전체 집합에서 B를 제외한 나머지 이번에는 이 노란색 부분이 B의 여집합 이렇게 표시가 되겠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고 있지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원소의 개수로서 원소의 개수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이 뭐냐? 유한집합, 무한집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한집합, 파이나이트 셋, 무한집합. 인피니트 셋. 말 그대로 우리가 셀 수 없는 집합 이렇게 표시를 이야기를 합니다. 원소의 개수 그리고 주어져 있는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식이 뭐냐? NA 이 말이지요. 예, 집합 A의
n 원소의 개수 number 이 됩니다. 그래서 n of a의 원소의 개수, 그래서 유한집합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a의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 무한집합이다 라고 하는 것은 a의 원소의 개수가 무한계, 이렇게 표시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렇다면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집합이 있네.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집합, 이때의 이 집합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공집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다 이 말이죠. 이해되겠습니까? 예.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 empty set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결과적으로 A의 원소의 개수 플러스 B의 원소의 개수에서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되더라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 A와 B의 합집합, 이걸 했지요. 이거의 원소의 개수는 결과적으로 A의 원소의 개수 이 전체의 원소의 개수하고 그 다음에 B의 원소의 개수, B의 원소의 개수 에다가 공통되는 이 부분을 빼야만이 되겠다 이 말이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좀 더 쉽게 설명하면 1번, 2번, 3번이라고 한다면 1번 더하기 2번 더하기 3번, 1번, 2번, 3번을 해야만이 전체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되는데 A의 원소의 개수는 1번과 3번이고 B의 원소의 개수는 2번과 3번인데 3번이 2번 겹치니까 뭐해라? 한 번을 빼주어라 이 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번 부분, 2번 부분, 3번 부분을 다 합하는 건데 A 전체 집합, B 전체 집합을 본다면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교집합 부분을 빼야 되더라 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제를 하나 풀어 봅시다. 두 집합 AB에 대해서 NA는 7개, NB는 8개. 합집합의 개수는 10개라고 한다면 주어져 있는 A 교집합 B의 개수는 몇 개인가? 자, NA는 7, NB는 8, A 합집합 B는 10, 그리고 교집합을 구하라라고 한다면 주어져 있는 참고에 나오는 이 공식을 그대로 이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10은 NA의 개수 7, NB의 개수 8, 마이너스 A 교집합 B의 개수. 따라서 A 교집합 B의 개수는 몇 개? 5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두 번째, A 빼기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 자, 우리가 그림에서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면 A, B, A에서 B를 빼는 것은 이것만의 개수를 구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어디에서 NA 전체의 개수에서 얼만큼 이 교집합 부분을 빼면 이 하얀색 부분이 남겠네. 그래서 공식이 NA 마이너스 A 교 B 이렇게 하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고 있지요? 그래서 NA에서 교집합 5개를 빼니까 결국 2개만 남더라. 3번. 역시 B-A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우리가 B-A는 실질적으로 이 빨간색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은 B의 전체에서 역시 어떤 부분 교집합의 개수를 빼면 되네. 결국은 전체 B의 개수에서 A, 교, B의 개수를 빼면 되겠다. 그래서 B라고 하는 개수 8개에서 교집합의 개수 5개를 빼니까 남는 것은 3개가 된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복습 부탁드립니다.